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저희가 항상 이제 기일 안내를 드리는데 최근에 한 피고인께서 법원에 안 오신 거예요. 공판기일에. 전화를 했어. 안 받아. 카톡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설마 자고 있나? 왜 안 오지? 뭔가 전날에 내일 몇 시에 몇 호 법정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설마 그 잘 부탁드린다는 말이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에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뭔가 예 내일 뵙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걸 보니까 안 오는 줄 아는 거 아닐까? 진짜 그렇게 생각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재판에 가야 되는지 아닌지, 자 내가 당사자인데 내가 재판에 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민사재판은 변호사를 내가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변호사가 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돼.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가서 변호사랑 나란히 앉아가지고 재판을 받아도 되고요.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막 보고 싶을 수도 있고 판사님한테 내가 막 말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출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평일에 내가 근무하는 시간에 항상 재판이 열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 가는데 그럼 변호사 선임했는데 가야 되나? 변호사 선임하면 안 가도 된다고. 근데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건 뭐냐면 저도 민사사건을 하니까 민사사건을 하면 의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진술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통 판사가 말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하게 하지, 변호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지, 아니면은 네, 저희가 지난번 준비서면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에 관한 자료는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라고 하면 판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 저희가 좀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사실 끝나요. 민사재판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 근데 당사자가 가면 말이 많아지지. 근데 당사자가 가가지고 근데 판사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하면은 보통 판사가 말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당사자가 사실 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과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생생하게 얘기를 해줄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좀 들어주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의뢰인들이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변호사가 이미 한 얘기인데 그걸 2마디, 3마디 얹어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판사님이 보통은 자르시는데 어떤 언론 소송이나 이런 걸 특히 할 때도 이제 기자들이 가면 어떻게 본인이 취재했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 하고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을 텐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써서 돼. 라는 거예요. 와서 그냥 얘기하지 말고 야 와서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기억을 하겠니? 내가 그걸 일일이 저 조서에 다 남길 수도 없는 거고 조서는 굉장히 축약해서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절차대로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내던지 아니면 니네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네 변호사가 하는 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네가 변호사가 제출하는 의견서에다가 토를 달면 되잖아. 이 얘기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요렇게 좀 써주세요. 한 단락 더 써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민사법정에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출석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원하시는 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내 대신 출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여튼 출석의 의무는 없다. 언제?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을 때 소액 사건이고 회사일 때 직원이 갈 수 있고 그런 거 빼고요. 자, 일반적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보시죠. 형사사건은요, 그냥 출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에 출석하지 않는 것들이 책에 나와 있기는 한데 그냥 출석하세요. 형사재판은.
준비기일이거나 이럴 때 빼고. 자, 내가 출석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아니면 물어보기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판기일이 잡혔어? 그러면은 가세요. 가는 거예요. 고민이 되신다면 가십시오. 형사사건의 경우에. 근데, 공판 준비기일은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항상 피고인이랑 갔었어요. 한 번 빼고. 정말 증거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판사랑 검사랑 변호사랑 셋이서 얘기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 의뢰인이 자꾸 재판 때문에 회사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안 갔어. 그래서 준비기일은 잘 없습니다. 예외예요. 형사재판은 그냥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그런 준비기일이라든지 아니면 무조건 나에게 유리한 재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경우에는 안 가도 되지만 나는 그런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세요. 형사재판은. 자, 형사재판 갑니다. 자, 그럼 선고기일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자, 판사님이 선고를 합니다. 자, 그때 민사재판. 자, 나 변호사 있고 혹은 변호사 없어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도 됩니다. 민사는 선고기일에 출석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형사는 어떠냐? 출석하셔야 됩니다. 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막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서 현장에 있어야지 날 끌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들어야 돼요. 안 가야지? 안 가도 되겠지. 아니 뭐 날 잡으러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형사재판은 뭐다? 일반적으로, 자, 자꾸 예외를 하면 헷갈리실까봐 딱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형사재판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피고인 본인이.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있든 없든 무조건 출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고기일에도 출석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형사재판은 무조건 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똑같아. 민사는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대신 가면 돼요. 근데 형사는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되는 게 뭐야?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때는 안 가도 돼요. 근데 공판 준비기일은 웬만한 사건에선 잘 안 잡힙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니까 나는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가면 돼. 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거고. 선고기일에도 뭐야? 가야 돼. 예외는 뭐예요? 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는 안 가도 됩니다. 그거는 판사님이 얘기해줘요. 자, 공판기일 끝날 때 선고기일은 언제입니다. 이 사건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 아니면 선고기일에 무조건 출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복잡할 수 있지만 민사는 변호사 선임했으면 안 가도 돼. 민사 변호사 선임 안 했으면 가야겠죠? 가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자, 출석 2번 안 하면 그냥 상대방 주장대로 무조건 받아들여지니까 출석을 하셔야 되고요. 변호사 선임했어? 변호사 보내면 돼. 안 가셔도 돼. 형사는 무조건 가야 돼.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 선임해도 가야 돼. 선고기일은 어떻게? 민사 안 가도 돼. 형사 가야 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